attention in my pocket and I put it on a rocket. Now it's flying all the way to you. We go.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오랜만에 롤렉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첼리니 듀얼 타임입니다.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롤렉스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테일가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요상한 브랜드, 반나절을 기다려야 겨우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 브랜드, 그리고 그 대가로 매장의 공기를 한 움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브랜드. 최근에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애호가들의 반감이 조금씩 생기는 듯 하지만 지구 최고의 워치메이킹 실력에 우주 최고의 마케팅 능력에 프리미엄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합쳐져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시계업계의 챔피언입니다. 2020년 스위스 마켓 점유율이 무려 24.9%로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튜더와 합쳐서 그룹끼리의 비교에서도 18개의 브랜드가 속해 있는 스와치 그룹보다 10개가 넘는 럭셔리 및 하이엔드 브랜드를 묶은 리치몬드 그룹보다 점유율이 높습니다. 롤렉스의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고 시계 시장의 양극화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3,000 스위스 프랑, 한화로 400만원 아래쪽의 시계 브랜드의 입지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태그 호이어의 경우 매출이 30%나 날아갔어요. 이러다 결국에 시계 브랜드가 롤렉스와 비롤렉스로 나눠지는 게 아닐까 걱정되네요. 그러면 많은 애호가들이 떠나겠죠. 저도 그렇고요. 각설하고 롤렉스는 그들이 가진 다양한 라인업을 대부분 성공시켰어요. 애초에 인기 모델이었던 서브마리너, 데이트 저스트, 데이데이트, 익스플로러, 스카이 듀엘러, 데이토나. 여기에 최근 명품에 대한 광적인 열풍 때문인지 비주류였던 밀가우스와 에어킹 그리고 엔트리인 오이스터 퍼페추얼마저 개떡상했습니다. 하지만 첼리니는 아직도 프리미엄이 붙은 라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프리미엄의 유무가 그 시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첼리니의 실물을 처음 본 저였지만 롤렉스의 완벽한 퀄리티 컨트롤과 아름다운 비율이 만나서 꽤 훌륭한 드레스워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시계 브랜드들은 오랜 기간 마케팅을 통해 우리들의 마인드를 천천히 중독시켜 왔습니다. 우리들은 다이버가 아닌데 다이버워치를 사고요. 세계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는데 GMT를 사요. 레이싱 선수가 아닌데 크로노그래프를 삽니다. 조종사가 아닌데 파일럿 워치를 사고요. 시계 브랜드들은 시계의 가치를 쪼개는 데 성공했어요. 그것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바로 롤렉스고요. 그런데 그 롤렉스가 유일하게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첼리니가 속한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롤렉스의 방향성. 롤렉스는 신뢰와 견고함을 최고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애호가들을 설득해온 브랜드입니다. 파라크롬, 헤어스프링, 오이스터 케이스, 트리플락 이런 기술들이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와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 저스트 그리고 데이데이트의 존재입니다. 화려한 플루티드 베젤, 주빌레 브레이슬릿,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 드레스와 캐주얼을 넘나드는 디자인, 특히 데이데이트의 존재가 첼리니의 정통적인 드레스워치로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첼리니의 카니발리제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첼리니는 다이얼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샴페인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은은한 실버와 골드의 색감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듯 수십 조각으로 나눠진 방사형의 기호쉐가 다이얼 위에 입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것은 페이크입니다. 육안으로는 분명 입체감을 가진 기호쉐입니다. 하지만 다이얼을 확대해서 본다면 어이없지만 완전히 평평한 다이얼이고 이 평평한 다이얼 위에 순수한 기교만으로 입체감을 느끼도록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안으로는 다이얼의 굴곡이 느껴져요. 다이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어둡고 밝은 부분이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다이얼 안으로 들어간 우리의 시선은 어두운 부분을 건너뛰고 밝은 부분만을 터치하면서 지나가요.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시계들이 가진 썬레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IWC PPC의 썬레이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PPC의 경우 아주 세밀하게 찢어진 다이얼이 빛에 닿을 때마다 곧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반면 첼리니의 경우 다이얼 중심으로 들어간 빛이 곡선을 그리면서 넓게 퍼져요. 마치 날개가 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이얼을 쳐다보는 순간 여러 개의 작은 나이키 수호씨가 핸즈홀에서 파생돼서 다이얼 끝을 향해 점점 커지면서 달려가는데 끝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고정된 카메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물을 보신다면 제가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데이트 저스트나 데이데이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풍스러움이 첼리니에서는 보여요. 속된 말로 귀티가 납니다. 12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롤렉스의 첫 번째 왕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왕관이 글래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두 조각으로 나눠진 훌륭한 퀄리티의 인덱스가 비교적 큰 사이즈를 가진 드레스워치의 허함을 채워주고 있어요. 물론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전에 그랜드 세이코 리뷰에서 럭셔리급에서 그랜드 세이코의 퀄리티에 비견할 만한 브랜드는 롤렉스를 제외하고 본 적이 없다라는 저의 멘트에 대한 구독자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롤렉스 오너들을 의식해서 롤렉스를 그랜드 세이코급으로 립 서비스 해준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롤렉스를 컴플리케이션 제작 능력이나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판매 방식을 제외하고 순수한 워치메이킹 능력에 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6시에는 밸런스 좋은 최적의 위치에 듀얼 타임이 있습니다. 메인 다이얼을 그대로 축소해서 옮겨놓은 듯한 서브 다이얼입니다만 좌측에는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는 귀여운 위트가 숨어 있어요. 낮 시간에는 태양이, 밤 시간에는 달과 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작은 듀얼 타임의 부는 메인 시간대와 동기화되어 있고 크라운을 조작을 통해서는 시간의 차이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 조작은 1시간 단위로 점핑하면서 이동하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매끈한 케이스백과 오이스터 케이스 위로 마치 동전의 옆면을 닮은 코인 베젤이 있습니다. 자칫 올드해 보일지도 모르는 코인 베젤을 굉장히 얇게 빼냄으로써 다이얼에서의 귀티가 여기서도 줄줄 흐릅니다. 케이스는 오이스터 케이스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수 케이스. 오이스터 케이스는 롤렉스의 거의 모든 모델에 기반이 되는 케이스로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디자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오이스터 케이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케이스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견고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다이얼이 올라가도 어색하지 않아요. 화려한 베젤을 가진 서브마리너부터 심플한 익스플로러, 크로노그래프, 데이토나, 묵직한 데이데이트, 클래식한 드레스, 첼리니까지 거의 모든 스펙트럼을 커버해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롤렉스의 마케팅에 뇌가 둔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훌륭한 케이스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드레스워치임에도 간편한 푸시풀 크라운이 아닌 스크류 크라운이고 스크류 크라운임에도 방수는 50m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케이스의 소재는 화이트 골드입니다. 러그의 뒤편을 보면 숨겨진 롤렉스의 세 번째 왕관과 개와 7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750이라는 것은 75%의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75%의 금의 함량을 18K라는 용어로 대신해서 사용해요. 간혹 화이트 골드와 백금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백금, 즉 플래티넘은 금과 철이 다른 것처럼 플래티넘이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과거 제가 리뷰했었던 바셔런 콘스탄틴의 트레디셔널이 바로 플래티넘입니다. 다이얼 안에 적힌 PT950은 플래티넘이 95%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플래티넘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금속은 아니지만 세공이 매우 어려워서 가공된 기금속은 화이트 골드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고 하네요. 화이트 골드와 스틸 그리고 플래티넘은 색감의 차이가 느껴질까요? 저는 이런 방면으로는 조금 둔한 편이라 각 소재를 놓고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비교 가능하다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3180으로 48시간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파라크롬 헤어스프링과 파라플렉스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롤렉스의 명기 무브먼트 칼리버 3130 위에 듀얼 타임 기능을 갖춘 모듈을 올렸습니다. 첼리니가 만약에 롤렉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 속해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틸의 시대가 종말을 맞는다면 제일 먼저 재평가받을 만한 모델이지 않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nshine in my pocket and